안녕하세요. 이토록 벅차오르는 리뷰어 이범리의 피리피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올해 2월 9일 개봉한 여성 스파이 영화 355입니다. 현재 영화관에서는 내려갔지만 네이버, 티빙, 웨이보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55와 미녀삼총사 3편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미녀삼총사 3편은 2019년도 작품이에요. 네이버, 티빙, 웨이보, 왓챠에 있고 저는 넷플릭스에 있을 때 봤는데 지금은 내려갔네요. 줄거리는 어쨌든 메인은 355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에너지 회사에서 일하는 엘레나는 자신의 발명품이 위험한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상사는 이걸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하자 오히려 암살 위기에 처하고, 그런 엘레나를 미녀삼총사, 이게 원제가 찰리스 엔젤이잖아요. 찰리라는 보스가 있고 그리고 엔젤이라는 요원들이 있고, 어쨌든 요원인 사비나와 제인이 엘레나를 구해줍니다. No, I'm Jane. 사비나와 제인은 각각 자기를 담당하는 보스비,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죠. 약간 코치이자 멘토이자 찰리의 미션을 전달해주는 역할. 이 보스비들이 사비나의 보스비는 은퇴하고 제인의 보스비는 임무 중에 죽어요. 그래서 엔젤 출신인 새로운 보스비를 만나 팀을 이룹니다. 우여곡절 끝에 은퇴한 존 보스비가 자신이 찰리, 그러니까 찰리스 엔젤이라는 조직의 보스가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엘레나의 발명품을 이용해 악당이라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려 했다, 이걸 알게 되죠. 엘레나, 제인, 사비나와 보스비는 자신들을 얕본 존 보스비의 허를 찌르며 승리하고, 엘레나는 정식 엔젤이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미녀삼총사 3편의 특이점은 시리즈 최초로 감독을 여성이 맡았다는 거예요. 엔젤 출신인 보스비 역할을 맡은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감독이자 보스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시리즈 팬층이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뱅크스가 여성인권, PC를 챙기느라 시리즈의 분위기와 팬심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녀삼총사 시리즈가 애초에 여성 타겟이 아니라 남성 타겟인 세비 포르노에 가까웠거든요. 무슨 포르노야 라는 반발이 드시는 분들은 미녀삼총사 영화 1편과 2편에서 카우걸 댄스나 세차 장면을 보시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전통적인 시리즈의 분위기가 맞지 않다라는 뜻은 잘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성단체 액션 영화를 여성 감독이 맡아서 작업했고 이만큼 반발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 만들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355 역시도 여성 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창작한 작품인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여성의 연대가 주제가 될 수 있었고 좋았던 장면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감독은 남성이었던 만큼 미세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요. 남성 캐릭터의 비중과 그 남성 캐릭터들의 행동이 355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녀삼총사 3편이 더 깔끔했어요. 355는 여성을 무시하고 맨스플레인하는 남성을 비웃기 위해서라지만은 너무 자주 남성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여성이 우위에 있는데도요. 그런 점에서 미녀삼총사 3편과 355의 마지막 장면을 비교하면 더 와닿아요. 아직 죽지 않은 남자, 그리고 여성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입을 끝까지 나불거리는 남자에게 너 죽을 거야, 설명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355에 비해, 남자가 나도 억울해, 나만 왜 승진 못해 하고 징징거리는데 거기에 일일이 반박해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껴서 주먹으로 남자 얼굴을 때려서 기절시켜버려요. 그리고 치워버리거든요. 이 장면이 미녀삼총사 3편의 카타르시스를 극대화시킵니다. 왜 영화에서조차 여성 캐릭터들은 자신을 얕잡아 보는 남성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말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고 수정해줘야 될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자신들이 사회에 맞지 않게 도태되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왜 그걸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알려줘야 하는가? 세상까지 구했는데 악당의 변명을 왜 들어주고 있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히려 스크린에 남성의 변명이 한 줄 더 나오는 순간 그걸 들어주는 여성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주느라.
그래서 여성 주연 영화에서 남성 악역이 길게 말하고 주인공들이 그걸 조용히 들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과연 감독이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 장면을 만들 걸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주먹을 날려서 남성의 스피커를 꺼버린 후에 여성들끼리 훈련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청춘 영화 버디물처럼 연출된 미녀 삼총사의 엔딩이 좋았어요. 미녀 삼총사 3편이 3호보다 장르적으로 가벼운 오락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Good morning, angels. Good morning, Charlie. 게다가 3호는 인류를 위해 희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자신들이 배신자로 몰렸고 가족과 애인 등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미녀 삼총사에서는 굳이 너희들,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들이 희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희생했다면 그만큼 당연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엘레나가 프로젝트 리더임에도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성희롱을 당하는데 미녀 삼총사 3편은 이런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레나가 보스비, 사비나 제인이 당연히 자기를 임무에서 제외시킬 거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데 거기에 보스비는 너처럼 임무에 맞는 애가 어딨냐, 당연히 같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레나가 화색이 확 돌아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약간 아팠어요. 왜냐면은 엘레나는 정말 뛰어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인데 사회에선 계속 엘레나를 낮잡아보고 중요한 자리에서 소외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엔젤들이 자신을 임무에서 배제시킬 거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당사자여도 나를 낮잡아 볼 거다라는 생각이 엘레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그 편견을 깨버린 거죠. 대우를 해준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엘레나를 성희롱하고 낮잡아봤던 회사의 상사와 보안 요원은 나중에 죽습니다. 아주 깔끔한 해결이죠. 어쨌든 희생이 아닌 보상을 해준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인공들의 남친과 같은 존재가 나오더라도 정말 그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오히려 옛날 액션 영화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민폐 역해와 같은 위치에서 처리되죠. 이 민폐 역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 주인공과의 로맨스적인 관계를 위한 그런 장치였거든요. 어떤 독립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남성 캐릭터와의 감정적인 고양을 위해서 위험에 처한다거나 어쨌든 서사의 중심에는 가지 못하고 빙빙 맴돌아야 했기 때문에 서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슬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 캐릭터를 비하하는 말로 민폐 역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속성을 미녀 삼총사 3편에서는 남성 캐릭터가 가져간다는 거죠. 남성 악당들의 최후도 가볍기 그지없고요. 막 악지르면서 그냥 얼굴 맞고 퇴장. 3호의 남성 악당들이 끝없이 여성 주인공들을 비웃으며 여유로운 척하는 거랑 달리 미녀 삼총사 3편에서는 이악 물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제넘게 여유를 부리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여유로운 얼굴을 보느니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3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존재감이 옅어서 그걸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오션스 8에서도 나오거든요. 여성은 눈에 띄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털죠. 많은 여성 영화에서 이 여성의 비가시성을 어떻게든 다루는데 미녀 삼총사 3편에서도 똑같이 비가시성이 나오지만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마지막에 파티를 위해서 초대한 미녀 모델들, 직장 내 성희롱에 연대하는 비서, 길에 지나치는 여자들까지 전부 요원인 엔젤이고 그들의 연대가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반전이 되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짜릿해요. 이 장면을 위해서만이라도 영화를 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요. 남성이 디폴트인 세상에서 여성들,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에서 하는 일과 가짓수에 비해 늘 과소평가되거나 극소수가 과잉대표되는 성향을 가지죠. 너가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 그래?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거랑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네한테,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일을 못 맡기는 거야 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성 주연인 액션 영화에서 늘 이 메시지가 강조되는 것은 주연이자 창작자인 여성들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우릴 무시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미녀 삼총사 3편의 첫 장면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맡은 사비나가 남성은 여성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 라고 한 부분도요. Just a decoy stud. 어엿한 세상의 절반을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3호도 미녀 삼총사 3편도 다수의 인류를 위해 한 그룹의 여성들이 일궈낸 위대한 승리지만 미녀 삼총사 3편에서는 다수의 인류를 위한 이야기와 동시에 터키의 여성들을 위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냥 인류를 구해서 영웅들이 활약하는 이야기 이래도 괜찮은데 그 속에서도 나와 나의 환자를 위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여성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캐릭터가 여성을 도와주는 방식이 낙태 클리닉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여성 창작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구하는 것은 내 주변의 여성을 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어서 제가 어디서든 미녀 삼총사 3편을 이야기하게 되면 꼭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여성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죠. 내 주변의 여성을 구하지 않는데 전 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여성 감독이라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낙태 클리닉, 그리고 차 한가득 생리대 등의 여성용품을 보상으로 받는 산부인과 의사라니 여성 감독이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던 이야기를 또 꼽자면 미녀 삼총사 3편에서는 여성 간의 불신이 나와요. 그건 전작인 미녀 삼총사 2편에서 전직 엔젤이 악당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미녀 삼총사 3편은 리부트가 아니고 스피노프라고 보는 게 맞죠. 뱅크스 감독도 이건 리부트가 아니라 스피노프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랬던 전작의 여적여 서사를 3편에 와서 비틀어서 전직 엔젤이 배신한 줄 알고 불신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하는 것도 좋았어요. 대놓고 여적여 서사를 정면에서 부정하죠. 여자를 왜 못 믿어? 내가 못 믿어서 미안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이 저는 좋더라고요. 굉장히 직접적이고요. 3호도 그렇고 다른 여성 주연 영화들에서도 여적여 서사가 나오지만 대놓고 이렇게 정면에서 부정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정면에서 반박하는 게 좋아요. 서로가 불안한 걸 인정하고 바로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거죠. 이건 약간 딴소리인데 미녀 삼총사 시리즈에서 흑인 엔젤 요원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틀렸다면 수정해주세요. 뭔 개소리야! 보스인 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스비가 쭉 백인 남성이었다가 그남이 출연이 힘들어지자 2편에서는 흑인 남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3편에서야 드디어 백인 여성이 된 것도 정말 어쩜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세상은 넓혀지나 싶어서 냉소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미녀 삼총사 4편이 나오면 그때는 비백인 여성의 차례가 올려나? 싶은데 팬보이들이 워낙에 미녀 삼총사 3편이 망작이라고 난리를 치니 영화사는 팬보이들의 말을 적당히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스트버스터즈도 그렇고. 2019년 영화에서 2022년 영화가 됐으니 3호에서는 요원들이 정장을 입고 굽 낮은 신발을 신고 뛰어다녀요. 미녀 삼총사 3편에서도 싸울 때는 신발을 벗고 운동화를 꺼내고 맨발로 싸우긴 했지만 평상시 복장은 편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소하게 발전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만족도와 다르게 미녀 삼총사 3편도 그렇고 3호도 그렇고 평단에 좋은 평가는 못 받았어요. 특히나 미녀 삼총사 3편 감독을 맡은 엘리자베스 뱅크스의 경우에는 그의 감독 자질을 의심한다며 악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55 프로젝트 시작부터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던 차스테인의 경우에는 욕심이 과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아니 355도 감독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나와서 욕을 안 먹나 몰라요. 이렇게 여성 액션 영화는 늘 액션이나 전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남성이 주연인 액션 영화는 악당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싸우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주연이 되면 서로의 이념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 플러스 해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까지 다뤄지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복잡하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늘어진다는 말도 듣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게 서사의 겉가지로 딸려오는 불필요한 이야기인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겪었던 어려움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주인공이 됐으니까 내가 여성으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여성으로서의 겪은 어려움은 부가적이고 어색한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왜 여자 티를 내냐 이거예요. 만약에 사회가 남성 디폴트인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주인공이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었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주인공의 이야기 중 일부구나 라는 맥락에서 받아들일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355도 그렇고 다른 여성 액션 영화에서 전개를 가지고 문제 삼는 평이 나오면은 이게 진짜로 전개가 문제인지 아니면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30대 이상의 여성 배우가 나오는 작품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인데도 여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늘 전개는 처진다, 액션은 나이 든 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50대가 훌쩍 넘은 남성들이 우르르 나오는 영화는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옛날에 액션 영화 좀 나와봤었다 이 이야기가 전개의 합리성이 돼서 그 둔한 몸을 움직이는데 이건 전개가 합리적이고 말이 되냔 말이죠. 355는 물론이고 지금 굳이 여기서 말을 꺼내지 않은 여성 액션 영화에 대해 그야 물론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이 올려쳐지고 스튜디오에서 거액을 지원받아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저는 여성 액션 영화에 대해서 매정하게는 못 대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아쉬워도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다른 여성 주연 영화와 마찬가지로 감독과 싸우고 창작에 직접적으로 몸을 던지는 여성들 덕분에 일부 남성 감독의 낮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던질만한 장면이 나오고 의미 있는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뒤에 노력하는 여성 창작자들을 기억하며 기회가 되신다면 355도 미녀삼총사 3편도 꼭 봐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부부터 2부까지 한 번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풀 버전이 업로드 돼 있으니 그쪽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